어머, 비밀이라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무슨 일일까요? 최근 중랑구에서 벌어진 사고 소식 저희 뉴스파이트에서만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후속 상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 상황을 기억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 당시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한 교차로의 인근 인도입니다. 한 행인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 빠르게 달려온 저 구급차가 인도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후 이 구급차는 인근 상가에 부딪힌 후에야 겨우 멈춰섰는데요. 당시 인근 가게에 있던 한 직원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고요. 자, 이 순간입니다. 아, 세상에. 저렇게 내부에 있던 물건이 우르르 쏟아져 급히 몸을 피하기도 합니다. 아, 세상에. 건물에 저렇게 충격이 클 정도면 아까 보니까 세상에 그 구급차에 응급차에 지금 행인이 부딪힌 거잖아요. 이종평 의원님. 네네, 맞습니다. 세상에. 네네. 70대 여성이라고 하고요. 이분은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잖아요. 서 있다가 갑자기 돌진하는 구급차에 피할 새도 없이 지금 부상을 입었는데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세상, 안타깝고요. 지금 안에 그러니까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구급차가 그 교차로에서 지금 SUV 차량에 충돌한 거예요. 그 충돌에서 튕겨자가 나가면서 인도를 덮친 상황이 됐는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전에 왜 영상에 나왔듯이 가게에 있다가 황급히 정말 깜짝 놀란 그 네. 가게 직원 다치지는 않았지만 끔찍한 사고에 너무 놀라서 청심환을 먹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정도로 충격이 컸을까요? 당시에 그 가게에 있던 직원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쿵하는 소리가 먼저 들려가지고 밖에 보고 있다가 물건들이 앞으로 쏠려가지고 피했습니다. 소리가 약간 폭발음처럼 차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요. 손님들도 놀라셔서 다들 밖으로 나오셨어요. 석표는 저한테만 오거나 손님들한테 가진 않고 바닥에만 좀 있더라고요. 원래 사거리에 사고가 좀 자주 났어서 손님들이나 저도 그렇고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시는데 무섭기도 하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다시 봐도 너무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고 장면인데 김민호 변호사님, 그럼 당시에 사설 구급차는 환자를 급히 싣고 가던 길이었나요? 어떻습니까? 그 경찰 조사 결과 전혀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위급한 환자를 수송 중도 아니었고 위급한 환자로 이동하기 위해서 뭐 주행 중도 아니었는데요. 어머나. 이런 사안은 사실 일벌백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저 얘기는 당시에 환자를 사설 구급차 이 안쪽에 환자를 실은 것도 즉 이송한 상태도 아니었고 또 어디 주택이나 아파트에 환자가 있어서 출동하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본인이 무슨 개인 용무를 보러 갔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게 이 코너링을 돌면서 속도를 멈추질 못하니까 본인도 제어가 안 되잖아요. 제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 70대 여성은 정말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이 사고 이후에 지금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병원 비만도 왜냐하면 되게 큰 수술을 아마 받으셨어야 됐을 거예요. 5천만 원 가까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어머나.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사고 차량이요. 원래 이런 응급 이송 차량은 2개의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의무가 아니라 이 2개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아예 허가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보험 책임보험이랑 종합보험이거든요. 이 2가지 중에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의 커버 범위가 2개를 들었을 때보다는 낮은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지금 병원비 5천만 원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3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니, 네. 예, 그럼 나머지 2천만 원, 그리고 2천만 원, 5천만 원에서 사실 손해가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더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후유증 같은 거 있잖아요. 후유 장애가 이 정도 사고면 분명히 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확히 헤아려가지고 손해배상금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은 정말 너무 막막하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이 가해 차량 운전자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력이 없거나 재력이 없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집행할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서 꼼짝
하염없이 가족분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좀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더 분통 터져요. 최진명 교수님 어떻게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사고 충격 때문에 심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몸도 다쳤죠. 그런데 병원비마저도 지금 부담을 본인들이 지게 된 상황이 되니까 네. 너무 황당하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네. 더 또 피해자 가족들이 황당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이 가해자 있잖아요. 가해자 측에 물론 이제 문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이나 이런 거 문의를 하면 뭐라고 가해자 측에서 얘기를 하냐면 본인도 다쳐서 조사가 언제쯤 끝나는지 물어봤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엄마, 지금 어머니 다친 분은 할머니 그분은 생사도 모르는 상황인데 가해자마저도 본인도 다쳐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더 황망한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럴 때 바로 지자체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험이 이 피해 지금 병원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면 지자체가 우선 나서서라도 이 피해자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나중에라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나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몰라라에서 이분들이 지금 생돈이 나가게 생겼잖아요. 피해 병원비가 더 2천만 원 넘게 나가게 생겼잖아요. 이 부분도 정말 세심하게 나서 주시길 정말 당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